네, 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요새 화제되고 있는 로맨스 스캠이라는 건데요. 이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글을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요새는 뉴스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로맨스 말 그대로 연인을 빙자해서 스캠, 돈을 뜯어내는 그런 신종의 사기 수법이죠. 생각보다 이 사기에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또 보면 SNS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다양해가지고 인터넷상으로 연락을 하고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빌미로 돈을 주는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일단 대표적인 로맨스 스캠의 유형을 한번 크게 정리해 본다면 뭐 다양한 유형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선불금을 요청하는 형태와 아니면 신분을 이렇게 과시해서 돈을 뜯어내는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선불금을 요청하는 사례는 내가 지금 해외에 있는데 큰 돈을 상속받게 됐다. 그런데 이게 상속세 같은 게 지금 없어서 지금 상속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조금만 보내주면 이 큰 돈을 상속받아서 한국에 가서 너랑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이미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믿는 거죠. 믿고 빨리 상속세를 보내주고 이 상속 받아서 나랑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거죠. 또 한 가지는 뭐 예를 들면 내가 금이 진짜 많은데 이 금을 한국으로 갖고 들어가서 너랑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한다. 근데 이 금을 반입할 때 좀 뭔가 돈이 좀 필요한데 내가 지금 금밖에 없고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을 좀 보내주면 이 금 같은 걸 갖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집에도 합니다. 금송아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뭐 하여튼 금이 많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신분을 과시하는 유형은 사실 이런 유형이 최초에 이제 화제가 됐는데 뭐 파병 군인이다. 왜냐면 군복을 입은 사진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좀 신뢰가 가잖아요. 뭐 또 한 가지는 뭐 의사 가운을 입고 있어. 내가 의사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안정적인 신분을 과시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인데 너를 사랑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서 좀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요구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파병 군인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병 군인은 특별한 유형인 게 군인이라는 신분의 신뢰도도 있지만 파병 생활 때문에 좀 힘들다, 외롭다 뭐 이런 동정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빠져드시는 분들이 더 깊게 빠져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지인분 중에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분이 계셨어요. 공부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네. 아니 여자를 만날 시간이 없는데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중국에 계셨던 거예요. 여자친구가? 예. 통화는 해봤냐? 네. 근데 통화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하고 사귀냐? 사이버 여친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계속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갑자기 뭐 수술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자분이 보고 싶다. 한국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다. 결국에는 로맨스 스캠이었던 거죠. 사실 돈은 금액이 크진 않았으니까 다행인데 그 노총각의 사랑, 마음이 상처를 입은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이 로맨스 스캠은 사기에 더해서 마음의 상처가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기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고 나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다 나쁜 거죠. 다 나쁜 건데 이 로맨스 스캠은 특히 사랑이란 감정까지 얻어낸 다음에 뒤통수를 치니까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진 않잖아요. 서로의 사랑의 속삭임을 하다가 마음이 이제 넘어왔다 싶으면 이제 그때 사업 얘기나 비행기값, 수술비, 금값, 금을 이송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사실 그 단계에서는 나는 이미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내 모든 걸 줄 수 있죠. 그래서 몇 천, 심지어 몇 억 대출을 끌어서까지도 상대방에게 주는 그게 이제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이죠. 사실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멀쩡하신 분이 막 돈 갖다 주고 막 이러면 그걸 안 당해본 사람은 저걸 왜 속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로맨스 스캠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그게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했던 사례 중에도 네네네네. 상담을 오신 의뢰인께서 좀 사기에 연루된 것 같다라고 하셔서 사실관계를 들어봤더니 이제 이분이 어떤 특정 한류 스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팬인 여성분이셨는데 그 이제 팬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셨겠죠. 네네. 근데 그 한류 스타의 이름을 한 메신저 사진도 있고 온 거예요. 나 누구다. 그러면서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대화를 처음에는 팬과 이제 스타처럼 주고받다가 이제 한류 스타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남들은 모르는 연애를 시작한 거죠. 이 여자분은.
자신들만의 연애를 시작한 뒤로 이 한류 스타가 내가 이 기획사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나를 너무 힘들게 스케줄을 잡고 난 이 기획사에서 탈출하고 싶은데 내가 내 기반을 가져서 탈출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획사 모르게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기획사가 알면 내 사업을 방해할 것 같아서 내가 이 기획사를 탈출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몰래 사업할 수 있게 좀 도와줘. 내가 몰래 사업을 하려면 내 명의로 사업자를 내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 통장을 좀 이렇게 해서 나한테 도움을 줘. 그래서 그걸 막 다 도와준 거죠. 해달라는 대로. 했더니 잘 아시다시피 원래 통장 만들어주고 하면 안 되거든. 그게 다 사기에 이용되면 그 사람 통장으로 입금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통장 줬더니 거기에 막 사기 피해금 들어오고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경찰에서 이제 신고 들어온 수사가 진행되어 왔더니 이 통장 명의자인 이 의뢰인한테 와가지고 이제 막 수사가 들어간 거죠. 이제 그때 정신을 차렸죠. 그러나 이미 그때는 굉장히 늦었고.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을 제가 봤어요. 자료들을 봤는데 그 번역기를 돌려서 보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 메시지 봤는데 나는 보고 싶다 너를 나는 일어났다 아침 일찍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이거는 구글 번역기인 거예요. AI 같고. 그런 독특한 문맥에 또 사랑을 느꼈을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냥 대화를 하고 있다가 중요한 거지. 왜 이렇게 이상한 말투를 쓰지라는 것을 전혀 그때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렇지. 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렇게 이제 사기를 당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면 일단은 이게 사기가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사기로 고소를 하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민사와 형사를 같이 들어갑니다. 사기로 인해서 형사가 고소를 진행을 하고 뭐 불법행위나 내지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그 가해자가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앞으로 벌 돈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소송에서 이겨서 내가 판결문 받고 승소한 아주 행복한 기분 이상의 무언가를 얻을 수 없는 거죠. 판결문이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죠.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하면 사실 재산의 회복, 피해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일단은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면 이 사람이 나는 감옥엔 가기 싫다. 그러니까 피해를 다 재산적으로 보전을 해줄게. 그러니까 나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좀 해줘. 이렇게 해서 내가 돈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나 지금 뭐 합의고 뭐고 줄 돈도 없고 어쩔 수 없다. 난 가서 몸으로 때워야겠다. 감옥 갈게. 그러면 이제 나는 내 돈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 감옥 간 가해자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서 돈 뭐 제 1억 3천만 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판사가 보기에 네가 1억 3천만 원 받을 게 있구나. 너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해라. 땅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판결문 받고 이제 너 빨리 줘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판결문 받았다고 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안 주던 사람인데. 그러면 그 가해자 재산에 내가 이제 국가로부터 권한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 경매도 하고 그럴 거야. 압류도 하고. 근데 그거 뭐 재산이 있어야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경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의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수중에 있는 돈이 몇백밖에 없으니까 몇백이라도 일단 받고 나가면 줄게 라고 하면 일단은 돈을 준다고 하는 건 무조건 받아야 돼요. 돈은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합의서 작성을 좀 미루고 그리고 분할로 납부해 준다는 말은 사실 또 다른 사기일 수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민사를 하는 이유는 판결문을 받아 놓는 거예요. 판결문을 받아 놓는다는 의미는 지금 당장에는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재산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직업을 가져가지고 월급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문을 받아 놓으면 이 판결문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내가 이 사람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10년이 되기 전에 잠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또다시 10년이 연장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재산이라도 취득을 하면 내가 피해 회복을 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민사도 하라는 겁니다. 네, 오늘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봤습니다. 사례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프고 쓰라리고 돈까지 잃는 최악의 범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그런 일 없으셔야겠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막 모든 걸 준다 그러고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고 하고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